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월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방송 내용은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바로 내일부터죠.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과연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우리 대통령이 찾게 됩니다. 평양. 그 평양의 모습은 또 어떨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앞서서 평양은 물론이고 북한 내부를 상세히 살펴보고 취재하고 돌아온 진천규 통일TV 대표를 오늘 뉴스와이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지금 북한 내부 모습들을 한 발 앞서 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최근에도 취재 다녀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 일단 북한에 뭐 TV 출연한 적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조선중앙. 예,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네. 책 제목은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예, 맞습니다. 언젠가는 평양 가서도 TV 출연을 하려 오시겠죠. 예. 일단 남한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진천규라고 합니다. 네. 제가 바로 이제 모레 통일TV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의 모습을 좀 제대로 정확히 좀 알리자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지난 가을부터 지난 10월부터 10월, 11월 그리고 올 들어서 4월, 6월 바로 지난 8월 15일부터 29일까지 총 5차례 아주 최근에도 다녀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8월 15일부터 29일까지가 이제 가장 최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자세히 좀. 네, 그러겠습니다. 취재해 오신 그 사진이나 이런 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도 그렇고 모든 인터뷰에서 진천규 기자셨으니까 기자는 어떤 점을 강조했냐면요. 특히 우리가 알던 북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만 하더라는 겁니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왜 변화를 선택했나? 평양 순회 특파원 진천규가 본 평양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력을 보니까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 공동 취재단으로 일단 북한을 다녀오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2017년 10월 한국 언론인 최초로 평양 순회 특파원이 되신 것이다. 이거는 뭐 본인이 그냥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아니, 출판사에서. 출판사에서? 네, 제가 하기는 좀 쑥스럽고. 출판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뭐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다니니까. 순회 특파원 아니냐. 17년 사이 달라진 북한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오신 내용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문 대통령이 이번 여름 휴가에 읽으셨어요. 진 기자의 책.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를 왜 고르셨을까? 평안도 농촌에서부터 평양의 화려한 야경까지 직접 경험한 통제와 제재가 없는 북한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상 얘기를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최초의 평양 순회 특파원은 이제 출판사에도 그렇게 자주 혼자 들락날락 하시니까 취재하러.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에 시작은 경인일보 사진부에서 84년? 네, 86년도입니다. 그게 86년입니까? 네네. 그리고 한겨레 옮긴 게 88년 창간 경력 기자로 들어갔죠. 그리고 92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도 취재하러 다녀오신 걸로 돼 있고. 이제 방북 취재고. 92년에? 네네. 1992년도에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지요. 우리 남쪽의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쪽의 연영묵 정무원 총리 간에 한 8차례가 있었죠. 예. 그리고 2000년 6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많이 아시는 6.15 공동선언 때 이제 당시 한겨레 신문에 청와대 출입 기자로 운 좋게 그때도 반이 갔습니다. 이번엔 이제 몇 명이 갈지 모르겠는데 이번엔 힘들어요. 네, 아주 경쟁률이 심할 것입니다. 그때도 제비 뽑기를 했죠. 근데 기사에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손잡고 들어올리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직접 찍으신 거예요? 물론 제가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직을 했다고 그러지요. 제가 아니었으면 그 사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죠. 두 분 정상들한테.
북한 용어를 가끔 쓰시니까 이게 조직을 했다고. 조직했다 그래 북한에서는. 연출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좀 뭐 하니까 이제 제가 조직을 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 그날 만찬하시고 사진을 못 찍었는데 뭐 그렇죠. 나중에 네, 둘이 한번 다시 이렇게 좀 포즈 취해달라고 하신 게 그렇죠, 접니다, 제가. 진기자시고. 네. 그래서 북쪽에서는 뭐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2001년에 미주 한국일보로 네, 옮기셨고. 취업 이민을 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영주권자라 그러면 취재가 자유로웠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까다로울 텐데요. 싫어한다면서요. 나만 취재하는 거를. 남한 기자들 취재하는 거. 아, 그러니까 이제 싫어한다기보다도 네. 조금 이제 억울해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만나보니까. 좀 왜곡 보도를 한다. 네, 예, 아, 예.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모습들만 좀 주로 하고, 네. 좀 좋은 모습도 있는데, 네. 남쪽 기자들은 뭐 좀 너무, 어려운 모습들, 힘들어하는 모습만 주로 한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4.27 남북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6.12 북미 정상회담. 올해 정말 큰 변화예요. 그렇습니다. 평양 정상회담 이후 평양은 좀 달라진 게 있었어요? 8월 달에, 지난달에 가보셨어요? 예. 달라진 것들은 이제 눈으로 달라진 것은 그런, 그전에는 이제 반미 구호라든지 네. 좀 아주 무시무시한 구호들이 있었는데 음. 지금은 그 평양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네. 그쪽에서. 그리고 철거하고 지우는 모습도 보고 제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호들이 네. 예, 이제 뭐 반미, 뭐 핵, 뭐 이런 이런 구호에서 이제는 그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하자. 네. 그리고 과학으로 비약하고 뭐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이러한 이제 좀 순화된 소위 이런 구호로 다 바뀌었죠. 아, 그럼 사회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예요? 아니,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 사회주의 구호는 있고 살아있고. 네. 그러나 반미 구호는 사라졌고. 반미, 뭐 핵강국 이런 구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핵강국도 사라졌어요? 예, 핵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변화가 갔다 오셔서 뭐 우리하고 뭐 비슷하게 살더라 뭐 이러는데 네. 그 마음 속에 그 비핵화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온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안 느껴요, 주민들이?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삶의 질이 좀 이제 그분들은 이제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한테 원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재를 풀어달라는 것이지요. 제재. 그 제재가 풀어져서 좀 경제가 활성화되면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기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반미 외치면서 그 이념으로 똘똘 뭉쳐서 살았는데 폐쇄 사회로 그게 무너지면은 그 사회가 존재할 수 있나 저는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근데 뭐 그는 우리 진행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예. 그쪽 분들의 생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을 하자. 예. 그리고 우리 사회주의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북한이 사회주의로 지상 낙원을 만들자. 뭐 이런 이 정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그럼 편하게 여쭤볼게요. 젊은이들이 해외여행 가고 싶어하고 이렇게 나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것은 우리도 제가 지난 시기에 보면 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198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네. 제주도밖에 신혼여행을 못 갔습니다. 방송 전에 저희가 잠깐 얘기했죠. 네네네. 뭐, 지금 시대가 이 그 시대에 젊은이들은 살았으니까.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때는 해외여행 못했어요. 네네. 네. 해외를 못 갔습니다. 가고 싶어도. 근데 지금은 뭐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겠는가 예. 싶습니다. 그리고 진 선생에게 네. 북한에서 네. 이제 진 선생에게 우리의 체제를 무턱대고 선전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요. 그러면 왜 하필 진 기자한테만 통제 제재 없는 취재를 허용했을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신뢰죠. 기본적인 신뢰. 그러니까 저 물어봅니다. 함께하는 이제 안내원이 진 선생님이 기자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 체제를 선전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그대로 보여주라. 알려달라? 예,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말고 그냥 안 좋은 거 비틀지 말고.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네. 찍었고 보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진 남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은 뭐 그다지? 아니,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어떤 질문이신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죠. 그전과 달리 제가 볼 때 그전에는 어땠는지 뭐 보면은 보통 보도도 통제를 하고 네. 뭐 나중에도 보도하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진 기자 실제로 취재하고 그랬고. 사진 찍은 것도 나갈 때 이렇게 검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제가 그랬어요. 어느 방송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네. 진행자분께서도 왜 검열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신뢰의 문제입니다.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북한에서 좀 금지해야 될 사항이다. 네. 뭐예요? 그리고 뭐 특별히 한 가지는 또 부탁을 드릴 사항이다. 네. 궁금하시잖아요. 네. 첫 번째가 공개해도 돼요? 그러면요. 제가 부탁받고 요청을 받고 제가 그걸 지켜가지고 저는 자유롭게 찍으니까. 네. 첫 번째가 북쪽은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최고 존엄의 생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건 그분들은. 아직도. 그러면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동상이나 네. 이런 사진, 네. 이런 것들을 훼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 동상 이런 것들을 보도하라는 게 아니고. 네. 이상한 방향에서 찍든지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훼손하지 마. 뭐 머리가 잘린다든지 그런 팔이 사진은 안 된다? 잘린다든지 그걸 가장 그렇겠네요, 중시합니다. 그거는. 그럼요. 그건 이해하는 저도 수준이네요. 이해를 하죠. 네. 저도 제 머리 잘린 사진 나간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거 상식선인데요. 그러면요. 네. 그럼 제가 좋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건설 노동자를 좀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나신 적은 있어요? 그럼 건설 누구요? 노동자를? 보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 보는데 사진은 찍지 말아달라. 건설 노동자는 아무래도 좀 이제 외향이 별로. 그렇죠, 그렇죠. 그냥 좋은 건물을 다 완공된 건물은 찍더라도 건설 현장은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찍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통제네요. 그렇죠. 통제죠. 정확한 통제. 그렇죠. 건설 현장.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좀 남루한 모습들. 이런 조금 이제 나이 조금 드신 어른들이나 어른들이라든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나 조금 그건 어느 사람도 우리도 어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바로 을지로입구역 가면 서울역이나 그러면 이제 오후 그러면요 이런 종이 상자 뭐 신문지 펴서 자리 보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외국 기자가 그걸 찍는다 그러면 참 저는 가서 아주 그냥 당신 말이야 왜 이것밖에 찍을 게 없느냐 이런 당장 항의하죠. 그러면요. 그럼요. 그런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들여서 고던 정도만 좀 이렇게 피해주면 진 기자께서 이렇게 해서 기자적 양식을 가지고 보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왜곡하지 않고. 그게 언제부터 지금 취재 다닐 때부터 그러신 거죠? 제가 지난 2017년 10월부터. 그때부터는 그렇게 이제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취재를 그렇죠. 허용한 거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네. 그럼 누구 네트워크 있어요 거기 북한에? 저는 이제 아니면 얼굴이 좋게 잘생기서 들어갔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6.15 정상회담 제가 부탁드려서 찍었다라는 그때 여러 번 가신 경험이 인연으로 있으니까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이번에 정상회담 생방송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면요. 그때 당시도 했습니다. 생방송. 2000년 당시도 제가 생방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 롯데 호텔에서 했죠. 프레스센터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류관에서 냉면 드시는 거 다 실시간으로 거의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완전히 개방된 그렇죠. 더 하겠죠. 막힘없이 어디나 찍어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더 좀 진전된 18년 만이니까. 예. 그리고 지금 최고 관심사 우리가 몰랐던 평양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우리가 알던 북한이 아니다. 네.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기보다도 정확히 제대로 된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갔다 온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상당히 모든 분들이 뭐 정치적 시각이 좀 뭐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나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거나 많거나 관계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놀랍다는 표정에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바로 창전거리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보면서도 맨날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사람 살아요? 저기 몇 층이에요? 물어보죠. 저게 뭐 한 4, 50층 됩니다. 창전거리. 제가 주체사상탑에서 본 모습입니다. 저 집도 들어가 왔습니다. 제가. 저 아파트예요? 그러면 이제 살림집이죠. 몇 평이에요?
평수 개념이 없습니다. 북쪽은 보니까. 아까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한 네, 30평짜리라든지 뭐 다 아니면 이제 방을 이제 2칸, 3칸, 4칸 이렇게 합니다. 여러 뭐 방 타입으로 개수로. 예. 여러 평형대로. 제가 미국에서도 방 개수로 합니다. 투베드, 투베스. 맞아요. 미국에서는 꼭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요. 네, 스퀘어 핏이 있긴 하지만 네. 굳이 따지지 않고 방이 몇 쓰리베드 개냐, 방이 뭐, 몇 개냐, 화장실 화장실 몇 몇 개냐라고 개냐가 합니다. 따져요. 그것은 그렇게 면적 가지고 따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좀 한때 이제 아파트 평수가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치는데 방 개수로 치고요. 방 2칸, 3칸, 4칸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다 살고 있고. 사람 다 살고 있죠. 저 건물 하나가 몇 세대 정도 들어가요? 그럼 40층이면 그건 혹시 알아보셨어요? 아니, 저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 미래과학저거리고 네. 제가 이제 여명거리 2017년도 거기를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가 훨씬 높은 빌딩들이 그렇죠. 많죠. 73층이죠. 제일 높은 곳이. 그 그리고 73층짜리 뭐 하는 건물이에요? 살림집입니다. 아파트입니다. 그것도 아파트예요? 살림집입니다. 지금 저 야경도 또 이제 좀 나오죠. 73층짜리 건물이 네. 올라가 보셨어요? 그러면요. 들어가 봤죠. 사는 곳을 봤죠. 그곳을 엘리베이터가 몇 대예요? 엘리베이터가 뭐 몇 대인지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네. 엘리베이터가 물론 타고 올라갔고요. 빨라요? 그러니까 뭐 저는 63층만 타봤지 뭐. 롯데 한번 가봤는데, 네. 아유, 저 올라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던데. 네네. 뭐 같다고 보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뭘 비교해서 북쪽이라고 그러지 해서 뭐. 그거 못할 자체가 거다라는 생각 자체를 네, 버려라. 그 자체가 저는 좀 버려야 될 구시대의 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대단한 건축 기술인데요. 그럼 수준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디자인도 다양하고요. 아, 우리는 그래요? 이제 거의 직사각형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면적, 평수가 곧 돈 아닙니까? 네. 근데 사회주의 북쪽은 평수 개념을 보다는 디자인을 더 중시했어요. 아, 원형 아파트가? 건물도 많고. 아파트가? 그러면요. 원형 건물 뭐 이렇게 원자 핵 같은 디자인의 건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가면은 왜 그렇죠. 저 성당이 아파트가 그렇게 하죠. 네, 전부 다 가우디 한 거는 그렇죠. 사각형이 아니에요. 직사각형이 없죠. 우리나라만 직사각형이 많이 보이고 더 멋있겠는데요, 그러면? 다양하죠, 솔직히 디자인이. 말해서. 그러면요. 여명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층이 다 다릅니다. 73층이 이제 제일 높고 뭐 한 40층, 50층, 60층 그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지금 저 미래과학저거리도 보이네요. 저게 핵 이런 디자인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싱크대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냥 이 무지한 질문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가스 써요? 그럼 뭘 써요? 가스 씁니다. 가스? 네. 도시가스가? 가스통이 있습니다. 예. 아, 가스통, 가스통도 있고 LPG 가. 도시가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열로 난방을 하고 지열이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열 난방할 정도면 상당한 기술인데요. 그럼요. 그 엘리베이터 가다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정전이 되면 쓰겠지만은 제가 갔을 때는 쓴 적 없었습니다. 야경을 보니까 제법 불키네요. 그럼 전력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는데 네, 북한에 네. 대해서.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제 궁금하시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사실 그 한 5차례 정확히 갔다 왔거든요. 예. 도합 따지면 한 40여일 됩니다. 네. 그동안 한 2차례 전기가 잠깐 나간 적밖에 없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그때 주로 평양에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질문을 합니다. 평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예. 아니 우리 분들은 그렇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하고 목포하고 네. 서울하고 진주하고 진주, 예. 어떻게 비교를 하겠느냐. 평양하고 원산하고 평양하고 남포하고 평양하고 신의주하고 그런 정도의 차이다. 다 제가 가본 곳입니다. 근데 제일 놀란 게 아마 택시가 그냥 많습니다. 예.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핸드폰 들고 이러고 다니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제가 다 북한이 한 곳입니다. 맞나? 그게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놀랍다고 하죠. 저거 보세요. 제가 옥류관 앞에 택시 행렬입니다. 택시가 저렇게 있다는 것은 손님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참 사진으로 보면 저 말씀 평양역 앞에 택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 또 비가 오는 날에 우중충하긴 한데 예. 여기도 오장동 냉면 맛있는데 거기도 차가 뭐 정신없이 많잖아. 많습니다. 저기 똑같네. 예, 옥류관 냉면집에 한 10여 대씩. 저기 바로 저 TV에 나오네요. 저거 저렇게 보세요. 손님 기다리는 거예요. 저 주말이에요? 평일이에요? 저 평일입니다. 평일에 저렇게 점심때 같은데 지금 예, 시간이? 저거는 이제 아침에 버스 정류장. 제 바로 호텔 방이 5층이거든요. 네. 방에서 본 아침
저는 10월입니다. 저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길입니다.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 이것은 이제 부흥역, 지하철역 타고 내려가면서 지하 이제 좀 거짓말 못하면 하루 종일 100m, 150m니까 지하 밑이. 네. 우리 바로 여기 충무로 여기 가장 깊은 거로 아는데 깊어요. 충무로기 제일 깊어요. 한 근데 더 3배 깊죠, 내지 저게. 5배쯤 되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파서. 네. 100m, 150m죠, 보통. 저희 지하철역, 아, 그럼 젊은이들은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뭐 지금 뭐 일자리,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뭐, 심각하다 이러는데 북한은 그런 걱정이 없네요.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뭐 토론해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뭐 북쪽에서는 이제 뭐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 대학도 물론 무상교육이지만은 이제 의무교육은 아니죠. 라 그러고 의무가 저건 없지만 의무는 12년 소학교, 초급중학교, 저 뭐 북한 젊은입니다. 저 평양 극장 앞에서 지금 나오는 그림이.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대학을 가든지 기술 교육을 하든지 그렇지는 뭐 직장을 가든지 뭐 이렇게 다 한다고 그럽니다. 마트 가서 뭐 사는 거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럼 호텔에 계실 때? 저도 가서 샀죠. 장 보고. 예. 물건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는 사실은 이 제재 국면에 그분들이 그러거든요. 지금 경제 제재가 심해서 그럼요. 살기가 힘들다고. 뭐. 나사 못 하나 기름 한 방울 들어오지 못하는 지구상에서 최고의 제재를 받고 있다. 예. 라고 하는데 좀 비결을 물어봤어요. 네. 제가 10월, 11월 5차례 오면 갈수록 물건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저는. 제가 뭐 우호적으로 보려고 그러나 뭐 친북 인사라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친북 인사도 아니고. 아니, 근데 있는 현실 그대로 보니까. 그럼요. 제가 기자적 시각을 가지고 본 그대로니까. 근데 물어봤어요, 당국자한테. 이게 도대체 당신의 말대로 이 제재 국면에 이게 어떻게 물건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풍요롭냐? 더 많아진 것 같다. 줄어드는 것 같은 게 않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만 더 제재를 가하면 평양의 주유소가 수백 메다 줄을 쓰고 평양의 자동차가 모두 쓸 것이다. 오히려 저 차가 많아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기름이 어디서 나냐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물건 상품들도 이렇게 많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그러니까 진 선생님, 우리는 북한은 지난 어려운 시기 굶어 죽었던 참담한 시기도 소위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지내면서 그리고 지난 시기부터 우리는 외세, 중국, 소련도 믿지 않았다.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살 길을 찾아서. 소위 그게 이제 자력갱생 시대였거든요. 지금은 자활경제, 자활경제, 스스로 살아간다는 자활경제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준비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 아니 그러니까 저 젊은이들이 뭐가 걱정인지 우리는 일자리 때문에 걱정인데. 네. 그거는 모르겠다고 그러시면 기자로서 취재를 제대로 한 거예요. 아, 다음에 가서 그냥 대충 사진만 찍고 온 거예요. 다음에 가서 제가 정확히 하겠습니다. 우리 송 앵커님 특별 주문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그냥 워낙에 뭐 환상적인 지금 내용을 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로 진 기자가 보고 온 우리가 몰랐던 북한 있는 그대로가 정말 있는 그대로인지.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선발대 미리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네네. 선발대 기사를 당장 보니까 가는 개성 지나서 170km를 달려 평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로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비행기 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도로 곳곳이 패여가지고 60km 속도 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SOC가 지금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낙후돼 있는 거예요. 그건 최고 지도자도 인정을 했잖아요. 불비합니다. 민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자신감으로 보는데. 오히려 없는 건 없다 그러고. 없다고 얘기를 하죠. 부족합니다. 그리고 삼시세끼 굽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렇죠. 적어도. 그건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지금 주유소 얘기하셨는데 주유소 등 관계 시설도 열악하더라. 그래요? 개성공단까지 가는데 인근에 주유소 하나인데 그것도 폐쇄됐더라.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왔어요. 글쎄 뭐 본대로 했겠지요. 저는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아니 평양 말고도 여기저기 다니셨다면서요? 거기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가봤어요. 원산이고 뭐 마신용 스키장이고 뭐 무양산 남포 주유소가 그냥 곳곳에 다 기름이 넘쳐나고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줄 서 있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닫혀 있는 건 제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눈에는 제가 그런 곳만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 그럼 제가 지금 뭐 거의 라디오 진행하듯이 급하게 몰아붙였는데 아닙니다. 그림은 계속 나가니까 사진은 또 시청자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내용이 중요해서 결론입니다. 먹고 살만 해요.
네. 진 기자가 본 평양은 네, 네. 우리 사는 모습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럼 뭐하러 해요? 뭐를요? 북미 회담을. 뭐를요? 비핵화 북미 회담을 뭐하러 더 해요? 잘 사자는 거죠. 제재를 좀 피하자는 거죠. 제재. 좀 무역을 하고 뭐 해야지 살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재를 한번 살만 해지니까 아. 더 잘 살아보자. 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핵무기 갖고는 안 된다. 뭐 안 된다기보다도 이제 평화 그걸로? 협정을 요구하는 거죠. 거래를 하자. 그쪽에서는. 그리고 지금 조희연 교육감 얘기했죠. 남북관계 개선되면 학생들 수학여행으로 수학여행. 평양이나 개성. 네네. 네.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8월에 방문 때는 개성도 갔다 왔습니다. 개성 어때요? 거기 지금 저거 하잖아요, 지금. 만월 때 공동 발굴 하잖아요. 공동 발굴 아마 갈 겁니다. 예, 2016년에 문화재청에서 미사일 발사가 왜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얘기 들었습니다. 남쪽에서. 우리 한다고. 전주 한옥마을처럼 거긴 잘 돼 있어요, 보존이? 그래서 저는 민속여관이라는 곳에서 묵었는데 네. 한식 기와지붕, 조선식 기와지붕 다 돼 있고요. 네. 안에는 물론 이제 양실로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수학여행 가면 어디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 꿈 같은 얘기긴 하지만. 예, 뭐 평양도 좋죠. 어쨌든 네, 평양의 관광 코스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예. 평양 뭐 마식령 스키장 겨울 되면 원산도 좋고요. 제가 가본 원산? 네네 원산에 뭐 송도원, 뭐 명사심리, 명사심리는 네. 정말 건 네네 기가 막혀요. 예 그리고 뭐 마식령 스키장도 좋습니다. 그래요? 네. 여름에 제가 통일 TV 되면 뭐 스키 캠프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국적이 지금 한국 국적이고 한국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은 아니시고. 네, 시민권자는 오히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명령으로 행정 명령으로 북한 방문을 금지시켰습니다. 그쪽에서 금지했어. 오히려 지난 시기에는 자유롭게 여행을 하다가 미국에서 금지를 시켰죠. 미국 시민권자는. 예. 저는요 그 시장의 숨결 이런 말을 한번 언젠가 했어요. 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 움직이는 그 모습 속에서 네네. 그 사람들의 숨결 속에서 이 사람들 살만하구나. 네. 힘들구나 이 사회가. 그걸 느낄 수 있다. 여러 번 다니시면서 어때요? 평양 가서 살려고 그러면 살겠어요? 저는 뭐 못 살 이유가 없고요. 다. 그리고 사실 뭐 말이 통해서 좋았고 예. 음식이 입맛에 맞습니다. 우리 입맛에. 지금 처음 가신 게 2년도. 92년. 1992년도. 평생을 그러니까 지금 북한 문제 어떻게 보면 매달려서. 예, 어쨌든 뭐 제 언론인으로서는, 관심이 있었고요, 관심이 사실은. 있었는데. 예, 평양 특파원이 제가 꿈이었고 기자 생활할 때. 평양 지금 특파원 진짜 한번 가셔야 되겠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순회만 하실 게 아니라 순회라는 상주 평양 상주 뭐 특파원으로 한번. 지금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언론인들은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네. 약간 뭐 2달에 한 번씩이라도 다녀오고 있으니까 아주 상당히 멀리 보면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저는 뭐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지난 시기에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통일은 대박이다. 근데 말로만 굳혀서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통일에 앞서서 좀 교류부터 경제 교류 가장 북도 이득이고 남도 이득인 경제 교류부터 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뭐 문화적인 교류, 스포츠 교류 그리고 진짜 가능하죠. 돌아가시기 전에 흩어진 이산 가족 분들 좀 그 남과 북의 모두에게 저는 한번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90살 넘은 분들, 100세 가까워서 정말 죽기 전에 고향 한번 보자고 하는데 이분들의 소원은 좀 드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주의 주장에 앞서서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평양 고려 호텔에 들어가네요. 공정 취재단 영상이 지금 네네. 그냥 날라오는 거예요, 지금. 고려 호텔에 실시간으로. 예. 네. 고려 호텔에 묵네요. 네. 근데 저쪽도 두려움이 없나 봐요. 우리가 저러고 그냥 뭐 휘젓고 다니는데. 다 뭐 지금 오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든. 네. 그러니까 저는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자신감이죠. 도로도 불비하다, 민망하다. 저는 아주 민망하다는 표현을 쓴 게 저도 민망하다 딱 귀에 했죠. 꽂혔어요. 그건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도 최고 지도자가 보통 그건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그러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네. 사실 쉽지 않은 거로 봅니다, 저는. 어느 나라 대통령도 그 나라에 아주 불편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저는 오히려 자신감이라고 봤습니다. 공동 취재단 모습 지금 네, 계속 네. 영상으로 그럼요. 들어와서 계속. 제가 보여드리고 예, 예. 있어요.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3차 정상회담 아니겠어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어떤 간의 합의가 3차.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걸. 저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제 뭐 예. 비핵화니 뭐 이제 북미 간에 이런 게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전 단계로서 소위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중재자로서의 뭐 역할을 충분히 해서 좀 그래도 희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 저 통일TV인가 뭐 그걸 네네. 준비하신다고요? 네네. 통일 TV가 뭔가는 아니고 정확히 통일 TV입니다. 그 뭐 하는 TV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많이 강연도 다니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네. 좀 정확히 제대로 알자.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북쪽의 전문 영상을 하는 케이블 방송, 우리 MBN 같이, 예. 모 방송 같이, 예. 종편은 아니지만은 예. 북한 전문 영상을 채널을 하나 만들고 채널을 하나 싶으시다? 확보해서 케이블 방송을 하는 것이 제 꿈이시네 정말. 꿈이고 좀 추진합니다. 내일 모레 출범식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서류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말로만이 아니고 예. 예. 아 근데 뭐 무엇보다 돈이 있어야죠 뭐. 아 당연하죠. 그래서 기자만 했는데 평생 무슨 돈이. 국민주의 모금으로 해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아 네. 국민주 형태로 형식으로 해서 모금해가지고. 통일에 벽돌을 한 장씩 쌓자. 예. 일주 1만 원 그러면 해가지고 뭐. 해서 좀 홍보도 하고 자금도 모집하고 그 출범식을 9월 19일 내일 모레 합니다. 그럼 제가 뭐 간청할 필요도 없네요. 또 나오셔야 되겠네요. 뭐. 뭐 불러주시면 저는 뭐 이렇게 통일 TV 홍보도 하고 해서 뭐 전혀 뭐 그러니까 예. 그냥 언제라도. 전 뭐 그러니까 정상회담 중간에라도. 좋습니다. 거기 시간만 가까이서 맞으면. 지난달도 갔다 오셨는데 그럼요.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면 좋을 것 근데 같다는 사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쨌든 내일하고 모레 또 뭐 방송에 네. 지금 또 잡혀 있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네. 네. 양해를 구해도 됩니다. 그건 못 나간다고.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MBN에 나오셔도 되고. 뭐 거기 잠깐 갔다 또 일로 오셔도 네, 되고. 불러주시면 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하루 종일 특집을 하니까. 네네. 오늘 뭐 사실은 뭐 많은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빨리 가서 지금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태 한 거 다 나간 겁니다. 생방송으로. 그렇습니다. 네. 뭐 물리거나 취소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앞에 할 아니, 얘기 전혀 중에? 아니야. 좀 농담하듯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게 농담은요? 맞나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게 생방송 편안하게 맞군요? 해드리려고 한 거고 예. 다 그대로 나갔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도 많은 분들이 네.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어요. 그 젊은이들의 미래는 네. 정말 마음껏 한반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남이나 북이나 모두에게. 제가 책장을 보고 그 생각했어요. 시간은 흐른다. 네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그러나 시간은 따로 흘러왔다. 저는 그 생각. 여지껏 그랬죠. 그렇지 이제 않습니까? 앞으로 이산가족 못 그렇게 만났어요. 다 그러니까요. 늙도록 못 만난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시간도 따로 흘렀고 공간도 따로였어요. 그렇습니다. 오가지를 못하니까. 지금까지 70년 동안.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제대로 하자. 평양과 서울 시 공간이 늘 하나인 시대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도 바랍니다. 통일 TV도 대박 나시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공개적으로 약속하셨으니까 MBN 뉴스와이드가 부르면 즉각 나오시는 걸로. 시간이 허락하고 하면 뭐 조건 달지 마세요. 지금. 아니 제가 또 중복되고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해서 평양 순회 특파원으로 알려진 진천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